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실기입니다. 소득세 실기. 여러분들 목차에 보시면 소득세 이론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소득세 이론이 이제 이자 소득이 이제 두 번째, 배당 소득이 세 번째, 사업 소득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1교시에 하는 게 소득세 이론. 얘는 소득세 실기입니다. 소득세 이론은 제가 지금 배당 소득까지 출력을 해드렸고 소득세 실기는 1, 2, 3, 4, 4개예요. 4개. 1, 2가 지금 사원 등록하고 지금 사원 등록하고 급여입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시간. 아니, 급여입력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린터에 두 번째 시간이 있는 급여입력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원 등록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나? 안 했죠? 맞죠? 네, 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요거 4시간짜리, 요거 4시간짜리, 요거 8시간짜리. 결론을 주어지면 이거 회계랑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초기화 상태예요. 초기화 상태고 결론은 쉽다라고 합니다. 쉽다. 근데 수업은 되게 힘들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사원 등록 한번 가볼게요. 사원 등록. 첫 번째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인적 공제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공제, 또 하나는 추가 공제. 기본 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원. 기본 공제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지죠? 또 세 가지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고요. 부양가족은 장애인 쪽에서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요거를 번호로 이야기할 건데, 미리 번호 조금 적어 놓고 할게요. 이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 번호로 할 거예요. 1번은 관계. 1번은 관계. 자, 2번은 나이. 3번은 소득.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 금액, 합계액.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함승의 소득이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요 인적 공제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소득.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소득금이 할게.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얘는 뭘 보지 않는다고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 그럼 몇 번과 몇 번만 본다는 뜻이에요. 1번과 3번만 본다. 이해가죠? 장애인은 나이 안 보죠. 그럼 몇 번과 몇 번만 본다? 1번과 3번만 본다. 민경 씨 자녀가 이렇게 보시면 민현이 자녀가 1번 관계에 들어오는가 들어온다 맞죠? 2번 나이가 괜찮은가 아마 20살 이하일 거고 괜찮다. 세 번째는 소득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딱 세 가지 다 요건에 들어가는. 우리가 공부에 어려운 이론이 어려운 게 1번, 2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3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3번에 외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두 가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로 1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추가 공제 몇 가지? 4가지. 부한경장. 재밌군요. 자, 부한경장.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렇게가 있는데,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이거 기억나죠?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남자가 아니라 누구만 해준다? 여자만 해줍니다. 여자만 해주고, 얘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만 해줘요. 본인이 여자인가? 그래서 50만원만 해주는데 조건은 일단 두 가지. 여기서 결혼하신 분은 첫 번째 해당이 되는 케이스고, 두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일단 뭐가 되면 되죠? 세대주가 되면 돼요. 세대주 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세대주 교체해주세요 하면 교체해주고요. 부양가족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설아 씨가 되고 싶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나 세대주로 교체해주세요. 교체하고. 두 번째는 엄마나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두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소득 금액 얼마이야?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3천만 원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외우면 되면 부녀자를 손가락으로 읽으면 돼요. 부녀자. 시작. 부녀자. 자, 다시 한번 시작. 부녀자. 얼마? 3천만 원. 부녀자. 3천만 원. 요게 시험에 이번에 언급이 된 게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를 분유자 체크를 3천만 원 넘으면 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유자 체크는요,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로자 공제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관련된 자녀 세액공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자동 체크가 되나, 자동 체크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이에요. 몰라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 개는 내가 누락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녀자 공제는 일단 결혼한 여성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주면 50만 원 해주는 겁니다. 한부모, 그러니까 숫자가 뭐예요? 1. 그래서 100만 원 해주는데 얘가 배우자가 일단 없어야 돼요. 배우자가 일단 없어야 돼요. 진현 씨가 지금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돼요. 배우자가 없잖아요. 두 번째 요건은 안 되죠.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입양, 맞죠? 그래서 진현 씨가 봤더니 진현 씨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어. 내 자녀예요. 그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애완견이 이제 자기 자녀보다 더 중요한 시대로 지금 돌입되고 있죠. 과거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와, 요즘에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 사부님 집에, 애완견이 있어요. 애완견. 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털, 목소리 복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봐도 귀여운 그 강아지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사부님 집에 갔어.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어요? 했더니 밖에 묶어놓고 키워요. 막 피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야, 애가 강하게 키우시네요. 내가 했더니, 걔는 밖에서 키워야지. 교수님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걔는 실내에서 키우는 개요 하려다가 밖에서 강하게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다 남은 밥 주고 먹다 남은 고기 주고 잘 먹습니다. 그렇게 자라도 뭐 맞죠? 어쨌든 직계비서 경로자는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70세. 경로자 공제는 70세.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3명 다 돼요. 장애인 공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라고 하고 국가유공자. 세 번째는 중증 환자. 세 번째는 중증 환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는 거의 다 장애인 복지법이 거의 나오고요. 국가유공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중증 환자는 암 환자나 이런 이제 중증, 이제 국가 보조를 받으셔야 하는 환자들은 장애인 마크를 전에 한번 제가 카톡을 한번 보여드렸나요? 한번 보여드렸죠, 맞죠? 이제 그것이 어디서 끊는 거냐면 원무과에서 끊었어요. 대부분 장애인 복지법은 어디서 끊냐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끊는 거고, 요거는 그 원무과 가면 끊어져요. 근데 제가 한 번 또 누나 장애인을 체크하면서 그 장애인 복지법에 요거 중증 환자를 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느낌상은 뭐냐면 연락 오면 스캔해서 보내주려고 종이는 뽑아놨지. 종이는 뽑아놨는데 한 번도 안 달라고 했던 이유는 국세청에서 검색이 되나 봐요. 이 사람은 그냥 의료 중증 환자 장애인이다 라고 체크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크 안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전화와서 중증 환자 체크하셔야 돼요 라고 안내를 해주나 안 된다?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누락해요. 되게 많이 누락해요. 이런 거는 챙기셔야 됩니다. 인적 공제. 자, 조건에 3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입원 나이, 정확한 이름은 요거 가로 열고 소득, 금액, 합계액이라고 적으셔야겠죠. 소득, 금액, 합계액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관계는 이렇게 관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관계는 이렇게 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제 중심적으로 저예요. 이게 누구냐면 제 와이프. 하트 안 나오면 때릴까봐 일단 하트 하나 넣었고, 두 번째는 제 자녀는 딸입니다. 딸. 얘는 제 자녀가 아니에요. 일명 가상의 사위. 가상의 사위.
데리고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확. 안 됩니다. 얘는 가상의 손자. 제 입장에서 이제 뭐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 누나의 남편은 왜요? 이번 장례식에서 이제 누나의 남편, 매형의 형이 또 누구냐면 제 ROTC 바로 윗선배야. 자, 지금 대충 이해가요? 걔가 되게 친한 사이가 아니고 가장 안 친한 사이야. 가장 안 친한 사이야. 이해가죠? 매형의 형이. 그럼 우리 집안에서 누나 있고 저 있고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의 매제 남편. 매형이 서열 어쨌든 제일 높지. 매형의 형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어. 그러다가 매제가 대충 아시겠죠? 매형의 형의 고등학교 또 선배야. 자, 지금 족보 꼬이는 거 이해가요? 매제가 매형한테 높임말 쓰고, 이해가요? 매형의 형이 매제한테 높임말 쓰고, 매제가 매형의 형한테 하대를 하고, 이놈 새끼 말해. 이해가요? 와, 확실하게 족보 꼬여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내 동생 보고, 이 나이에 많은 사람을 결혼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족보 꼬인다 말 아시죠? 와, 나 얼마나 웃었는지. 서로 높임말을 섞어서 쓰고, 서로 말을 하대를 하는 거야, 서로. 예. 매제가 매형한테 높임말 쓰고, 매형이 형한테 말을 낳고, 매형 형이 매제한테 높임말 쓰고, 말을 낳고, 좀 이상해, 하여튼. 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가 있는데. 관계가 뭐냐면, 요렇게 와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제 입장에서는 매형이나 매제는 내 관계에 안 들어와요. 자, 내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처남, 현아.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둘이가 하나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로 보는 거야. 여기는 형제자매 맞잖아요. 여기는 형제자매 맞으니까 형제자매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이기 때문에 장인 장모도 내 다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얘는 일단 내 자녀가 아니죠. 여기는 내 자녀가 맞죠? 그리고 여기도 내 자녀로 들어와요. 얘는 이제 코드 번호가 4번이고 얘는 코드 번호가 5번이에요. 4, 5, 6, 3 이렇게 돼요. 1, 2 이렇게 코드 번호가. 1, 2, 3이 뭐지? 3이 배우자.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1번만, 지금 조건이 세 가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요건은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는 장인 장모를 일단 공제할 수 있다. 일단 있죠. 일단 관계. 나는 배우자를 공제할 수 있고, 나는 그러니까 누나를 공제할 수 있고, 나는 처남을 공제할 수 있고, 나는 사위를 공제할 수 없고, 나는 손자 손녀를 공제할 수 있고. 그림 대충 이해하시죠? 관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깊게는 안 나와요. 깊게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는 매형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형은 나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봐요. 자, 지금 나는 매형을 공제할 수 없는데 매형은 나를 공제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처남은 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리잖아. 표정이 별로 좋지 않군요. 나는 장인어른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공제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의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관계는 이렇게 좀 따지시면 되고, 관계는 일단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인인 경우. 자, 직계비속과, 자, 여기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사위죠.
둘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때는 사이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나이도 되게 간단해요. 20살 이하가 돼요. 20살 이하. 선민 씨가 20살 이상이지. 이거 아무도 없죠. 그 다음 60세 이상.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인적 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 사이이기 때문에 21살부터 59세 사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는 들어오는데 나이에서 튕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나이를 보지 않는 사람 2명입니다. 배우자와 또 누구?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된다라면 들어와요, 다시. 2번 안 보니까 관계만으로 일단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60세 이상. 60세 이상에도 또 70세가 넘어가면 또 경로자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70세랑 이 60세랑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 이제 소득.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론 수업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놈이 소득 금액이에요. 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소득 금액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자? 100만원 이하인 자.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외가 2가지가 있어요. 예외 2가지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소득 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 합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번에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소득금액만으로도 100만원 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안 되는 거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이하인 자를 100만원 이하인 자니까 100만원 이하인 자니까 100만원 포함이다 비포함이다. 그러니까 101만원부터 안 돼요. 자, 우리 불공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1001cc부터 안 돼요. 얘는 100 달마시안 몇 마리? 101마리부터 안 된다고. 알겠죠? 101부터 안 됩니다. 101부터. 예외가 이제 2가지인데,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을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원래는 기타 소득에 마이너스 비과세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외울 거는요. 자, 이렇게 외웁시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이라는 말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라는 말은, 하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분리과세가 나오면 화이트로 지워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분리과세가 나오면 지우면 돼요. 그러면 지운다고 생각하세요. 뭐랑 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지워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죠. 얘를 지운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지워야 된다고.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에서 80% 주는 거와 60% 주는 게 있어요. 필요경비가. 그때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기타 소득 수업 시간 할 건데 공원 주인 지산.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김구라 이야기하고 얘기했었죠. 맞죠? 한 명 또 이름 계속 기억 안 나노. 양정환, 염경환.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걸 요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절실히. 손님이 오셔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돌아서서 계속 찾는 거야. 그 찾으면 그때서야 누구야. 이름은 못 해가지고. 엄경환 맞죠? 아니? 염경환. 당사자가 이 동영상 보면 되게 섭섭해하겠다 했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60%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는 소득으로 따졌을 때 역추적한 거예요. 역추적. 이렇게 역추적하니까 이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750만 원에 60% 경비를 빼면 60%가 얼마인데요? 450만 원 경비를 빼면 얘가 300만 원 나와요. 그 얘를 총수익 금액 750이라고 해도 되고 기타 소득 750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750이면 적어도 기타 소득은 750보다 많겠지. 빼기는 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기타 소득 750이나 기타 소득 금액 300이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 하나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요거 하나, 요거.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요. 시험에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언급하면 300.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 7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요게 원래 규정인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라고 명시 딱 해놨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놨어요. 왜 이래 했냐면 어디 갔어? 지금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150만원까지 또 됐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100만원 내려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막 난리를 쳐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얘만은 다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났어요. 근로소득 많이 있는 자는 150만원이라는 걸 허용하고 있다는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를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야기죠. 근로소득 많이 있는 자는 얼마까지? 150만원까지. 근데 근로소득 공제가 70%예요. 500만원 이하는 70%예요. 500만원 이하는 70%라서 이걸 역추적해보면 얘가 5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얘가 500이면 70%를 뺐으니까 57에 350 돼가지고 1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모양이 좀 다르게 해놨는데 총 급여는 500만원까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법이 과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얘가 80%였어요. 과거에는 80%였기 때문에 58에 40에서 500만원 됐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법이 70%로 바뀌면서 500만원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한 해 정도는 333만원까지만 됐어요. 333만 3,333원까지 됐다가 난리 법석을 떠가지고 500만원 다시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 예외가 두 가지예요. 자,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한번 볼게요. 이제 그래서 요 말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이라는 말은 기타 소득 750만원이라는 말과 같아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자,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이라는 말은 기타 소득 750만원이라는 말과 같고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이라는 말은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말과 같다. 여기서 저는 좀 외웠으면 하는 게 요거 좀 중심적으로 외우시고요. 요거. 여기서는 오히려 요거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거. 얘가 중심. 얘가 중심이고 얘가 중심이고 머릿속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총 급여는 얼마? 500만원. 나머지 둘 다 50만원씩 끼고 있어요. 얘도 50만원 끼고 있죠. 700이 아니라 750. 얘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마가 50 끼고 있죠. 한쪽은 50을 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안 이루어지니까 외우려고 하면 한쪽은 50을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가로 열고 비과세 400 포함 900만원의 배우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거부터 설명하고 좀 갈게요.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요거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번 달에 100만원 벌고 다음 달 100만원 벌고 그 다음 달 100만원 벌고 그 다음 달 100만원 벌고 그 다음 달 100만원 벌고 그만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얼마 벌었죠? 500만원 벌었어요. 나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금액이란 말과 소득이란 말을 구분 잘 못해요. 내 배우자가 500만원 벌었어요. 이번 달에, 올해. 당연히 배우자 공제 안 된다 생각해. 돼요. 이해가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강의예요. 강연료 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엄지척 알죠? 엄지척 뭐 주부의 달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세제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써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달인
우리 집에서 보는 프로와 여러분의 프로는 다르나? TV에서 하는 거. 엄지척 몰라? 이거 보면서, 하여튼, 뭐, 어떤 요리 같은 거도 와가지고 끝내주는 거 막 설명해주고, 한 번씩 나오잖아, 한 번씩. 그 사람이 주구장창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타 수도. 한 번 나가가지고, 엄지재앙이야. 엄지재앙. 어쨌든, 뭐, 한 번 나갔는데, 750만원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와이프, 당연히, 인적공제 안 되겠지, 이래 생각한다고. 돼요. 750만원이면, 필요금액 60% 떼주거든. 그 사람의 와이프의 소득금액이 얼마나 된다? 그래서 인적공제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감을 약간 느끼고 가자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된 게 뭐냐면, 기타 소득 750이랑 기타 소득 금액 300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화이트로 지워버려라. 알겠죠? 근로소득 많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이라는 말과 근로소득 금액 150이라는 말이 똑같다. 요 페이지에서 머릿속에 넣어가야 되는 거는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이라는 말. 요거 하나. 이 말은 얘가 70이고 얘가 70이다. 그럼 안 돼요. 알겠죠? 합계액이 100만원이라는 말과 요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해 목적상 제가 좀 더 덧붙인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이 가로 열고 비과세 400 포함 가로 닫고 900만 원인 배우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벌어들인 소득은 9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나면 총급여 빼기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얘가 지금 비과세 400 포함이니까 얘가 900인데 비과세 400 빼면 얘가 500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총급여 500 됐죠. 이 사람은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내신 분은 정말 전곡을 찔러서 만든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금액 3. 분리과세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리과세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리과세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자, 화이트로 지워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금의 합계액 이꼴은 100만원 이하,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예외로 갖고 가자. 나머지가 요겁니다. 기타 소득 이꼴은 750이라는 말과 기타 소득금액 300이라는 말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총급여 이꼴 500만원이라는 말과 근로소득 금액 150이라는 말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가 만약에 나오면 얘는 삭제하고 고민을 하자. 분리과세가 나오면 삭제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자. 오케이. 비디오 똑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민경씨가 뭐라 하지 않도록 민경씨가 동영상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암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왔을 때 저를 보고 3이라고 외치면 동영상을 봤구나 라고. 결승할 때마다 이제 이런 암호 놔줘야 되겠다. 맞죠? 민경씨 이름표도 붙이고 왔네요. 다음에 민경씨가 저를 보고 3이라고 외치면 동영상 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동영상을 안 본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가 나오면 뭐하고 고민하자? 삭제하자. 화이트로 칠해버리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냈어요. 이제 어려운 거 끝냈어요. 1번이 뭐였죠? 관계. 2번이 나이. 세 번째가 오케이.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 소득 공제. 부진자 공제는 얼마? 50. 한부모 공제는 100. 부한, 경로자 공제는 100.
부한경장 장애인공제는 200. 오케이. 이렇게 하고 기억을 하시고. 자, 분유자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설명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50만 원인데 누구만 공제 가능하다?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자? 3천만 원 이하인자. 이제 아시겠지만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는 말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런 종합소득에 관련된 합계액이 3천만 원은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해서 3천만 원을 따지고 첫 번째는 결혼하여서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부모하고 동시 불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동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한부모 공제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없고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방식은 뭐 사별, 이혼 또는 결혼 자체를 안 했는 경우도 배우자가 없을 것이고 직계 비속이 있는 방법은 자기 자녀에도 되고 입양해도 자기 자녀로 봐요. 네, 그런 경우도 가능했죠. 분유의 공시에 동시 불가능하니까 동시인 경우에는 무엇으로 본다? 한부모 경제로 본다. 다 중요한 말이라 가지고 제가 빨간색, 파란색을 저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경로자 우대자 공제는 이날 공제가 가능하다.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70세 이상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료비세액 공제라는 파트가 나갑니다. 이게 의료비세액 공제는 65세까지를 경로자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65세 이상을 경로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 누구나 가능하고 세 가지죠.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장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장애인 돼 있잖아요. 맞죠? 딱 체크하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선택하면 이제 장애인 되고 경장, 자, 출상, 한부모, 부녀자 이런 거 체크되죠. 맞죠?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공제 이 세 가지는 시험 칠 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시험에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데 간혹 중증 환자가 나와요. 그럴 때는 중증 환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자녀 세액 공제. 지금 약간 혼란이 생겨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자녀가 지금 8세이신 분 없어요? 요번에 8세가 좀 들어왔죠. 8세가 아니 7세지. 아동수당이 7세를 못 받다가 7세가 못 받다가 올해 2019년도부터 9월부로 받을 수가 있게 됐죠. 9월부로. 그러니까 7세이신 분은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야. 저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은. 그렇죠? 그래서 7세이신 분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를 못 받다가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치 받아요. 그 친구들은 다시 이제 8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못 받게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법이 1세부터 7세까지는 아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10만원씩, 자녀 한 명당 1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은정씨 막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하나, 5살. 받고 있겠네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받아요? 아니면 신청해야 받아요?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깜빡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 못 받는 거네요, 그것도. 근데 그거 할 때 다 해줘야 같이.
일단 아동수당이 10만원씩. 지금 낳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출산 그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신청하고. 이현숙님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실 건데,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준대요. 대박이면 대박. 우리 애는 끝났어요. 둘째가 지금 4학년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한 달에 이제, 신영 씨는 20만원씩 받고, 은정 씨는 10만원씩 받고. 우와, 매월.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맞죠? 어? 아, 그래, 해도 우리는 못 받았는데. 아,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뭐 세액공제 15만원. 그거 해주는 바람에 이거 안 해주게 됐어요. 올해부터요? 아동수당이 언제부터 못 받았어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자녀 세액공제는 다 해줬는데, 20세 이전인 친구들은 다 해줬는데,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안 해주게 됐어요. 안 해주게 됐고, 지금은 이제 자녀 세액공제는 1세부터 7세는 아동수당을 받고요. 월 10만원씩 받게 되고, 8세부터 20세는 자녀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15, 15, 3명에 15, 15, 30, 추가로 30씩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 바꾸세요. 은정씨 15만원 오고 공제 받으시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요거 그냥 해주면 되지. 뭐 굳이 요것도 빼놓어. 그죠? 빼버렸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안 해줬어요? 작년에도 자녀세액공제 안 해줬어요? 아, 그래요? 작년 책에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받을 때부터 잘 빠진다. 아,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 말이 없었어요. 올해 책에만 나왔어요. 올해만. 안 받으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받으시는 분은 확 체감할 건데.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매월 10만원 주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졌고,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8세 이상부터 20세까지 자녀 세액공제, 세금을 까줍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소득공제였어요. 부한 경장, 그 다음 기본공제는 소득이라는 그릇에서 150만원씩 빠진 거고요. 지금 얘는 뭐냐면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완전 현실적이죠. 세금에서 한 명 15, 둘째 15, 셋째부터는 30, 30, 30, 30 주는데 저는 둘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째고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니까 저는 30만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 친구가 뭐가 되는 순간? 대학생이 되는 순간 이제 빠지는 거예요. 15만원. 이해가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번 주는 거예요. 딱 일회성. 딱 한 번 줘요. 첫째 태어나면 30만원. 둘째 태어나면 50만원. 셋째 태어나면 그때부터 70, 70, 70. 출산 딱 해요. 또는 입양, 출산은 무조건 0세부터 시작하지만 입양은 몇 세부터 시작하죠? 그런 거 없잖아요. 입양은 이제 그냥 시험 문제에서 7살을 입양하였다. 그러면 입양 체크해 줘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자녀 세액공제가 요거거든요. 여기 내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여기 보입니까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얼마라고 했어요? 30. 둘째 50. 셋째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계속 첫째라고 해서 첫째 계속 찍어주시면 안 돼요. 딱 태어날 그때 한 번 딱 찍어줘야 돼요. 입양할 때 둘째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금액이 다르잖아요. 3, 5, 7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딱 찍어줘야 세액공제가 되겠죠. 만약에요.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입양한 애가 더 나이가 더 많은 애가 오면 상관없어요. 첫째, 둘째. 그래서 그래도 일단 셋째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죠. 돈을 많이 받아야 돼. 일단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맞죠? 어쨌든 정립은 셋째니까. 자,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입양을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차인표 부부가 입양만 했나? 그죠? 예.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기부하시는 분은, 본인만의 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예, 좀 쉽지 않은 선택인데, 대단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이름 났노? 이상은. 담다디 불렀던 가수. 네, 또 다 기억하고 있네, 아죠? 이상은 아이가?
담다디를 모르죠? 아, 예.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갑자기. 기타, 소득세 적용률은 100%, 80%, 120%.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 하는 세율 있죠?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수령액이 적어지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뭐가 된다? 돈을 좀 돌려받는 게 많겠죠. 그게 좋아요? 아니면, 잠시만요. 지금 뭐 조금만 받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있더라도, 지금 조금만 원천징수하는 게 좋아요. 많이. 결론은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역사로 갈게요. 그때 역사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제 금액이 적어졌어요. 100%를 받으니까 뉴스에 뭐라고 난리 났냐면, 13월에 월급이 없어졌다. 난리 났어요. 막 뉴스 때리고 뭐 때리고 난리 났어요. 13월에 월급이 사라졌다 이랬는데 국가에서 내는 정책이 요걸 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많이 하자. 그럼 나중에 13월 월급 많이 받겠지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삼모사.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뉴스가 잠잠해졌어요. 조삼모사 때문에 뉴스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 추가사항에 보면 여기 소득세 이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시험에는 언급은 되는데 요거를 직접 클릭한 일은 없어요. 시험에는. 근데 여기에서 100%, 80%, 120% 80% 원천징수 하면 원천징수 적게 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토해낼 수도 있어요. 적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출제된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 실기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본인, 맞고, 자, 요거 보세요. 배우자. 1번 요건에 들어가요. 관계 들어와요. 오케이. 2번, 나이 상하고. 그럼 3번만 보면 되는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는 되죠? 인적 공제 대상이? 오케이. 3번 가볼게요. 직계 존속은 뭐냐면 위. 부모님이 존재해야 해, 존속.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비어있죠? 자녀가 비속. 이렇게. 존속, 비속. 자, 직계 존속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죠. 1번에 들어갔고, 2번에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되죠? 60세 이상이면 되죠? 20세 이하이던가 60세 이상이면 되죠? 나이 2번 요건 됐고, 3번 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되죠? 오케이, 오케이. 4번은 왜 안 될까? 굿. 나이는 몇 세까지만 되죠? 20세. 예, 안 됩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녀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녀세액 공제가 뭐였냐면, 15, 15, 30, 30, 30, 30. 기본공제 대상자 1명인 경우에는 15만 원이다. 맞죠? 2명인 경우에는 15, 15니까 30만 원 맞죠? 기본공제 대상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말은 이제 15, 15에 30, 30, 30, 30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정답은 4번인데 출생,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에는 어쨌든 간에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을 공제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은 오케이. 경로자 공제 100만원. 1번, 4번 나가리.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200.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설명으로 틀린 거. 한 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맞죠? 본인, 배우자, 배행가족은 무조건 150씩 먼저 자르고요. 두 번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나이를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2명이었죠. 한 명은 배우자, 또 한 명은 오케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기본공제가 되어야 추가공제가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총급여가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될 수가? 있죠. 총급여는 얼마까지 되는데요? 500만원까지 되잖아요. 맞죠? 이게 총급여란 말과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말을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자는 근로소득 공제의 금액은 얼마일까? 150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고요. 근로소득 공제는
350. 이것도 이 용어를 알지 못하면 답을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참고로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이거 다 그 한국 세무사에 나왔던 문제다.